23번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 이러한 식이 있는데 세 근 중 가장 작은 근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방정식을 일단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그러면 x의 자리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지 고민을 하면 되는데 이런 식 같은 경우에는 x의 자리에 1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1이 될 때 0이 되므로 x-를 반드시 인수로 갖게 될 것이고 x제곱 플러스 6 그리고 x제곱이 6이 되려면 마이너스 6이 되려면 이 파란색들의 곱의 합이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5x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x-1, x-2 그리고 x-3이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근이 1, 2, 3 이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 중 가장 작은 근은 1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27번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 이러한 식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먼저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x의 자리에 1을 대입을 하면 0이 되기 때문에 x-1을 반드시 인수로 갖게 될 것이고 x제곱 플러스 2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니까 이 값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x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쪽 부분은 x가 1이니까 실수 부분이 되고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이 부분이 허수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허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 허수 부분에 알파를 대입을 하고 베타를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 식의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기 때문에 2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해보자면 곱셈 공식을 한번 적어보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게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었고 두 근의 곱은 2가 됐기 때문에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더해주면 5가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4차 방정식 이러한 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을 a라고 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을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4차 방정식에 x에다 무엇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지를 고민을 해봤을 때 x의 자리에 2를 대입을 하면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을 대입을 해보면 그러면 x-2를 반드시 인수로 갖게 될 것이고 이곳에 각각을 대입을 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x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x의 세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2x가 되려면 x와 상수항의 곱이기 때문에 x의 개수는 0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게 인수분해가 되고 이 오른쪽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다시 한번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것만 인수분해를 해보자면 x-2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것입니다.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2가 되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x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2x는 0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곱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 해당하는 값이 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근의 곱을 a라고 했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을 b라고 했기 때문에 a분의 c에 해당하는 값이 두 근의 곱이 되는데 이쪽은 실수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 부분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이쪽은 허수 부분입니다.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의 곱도 마찬가지로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2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2이고 그리고 b의 값은 2가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34번 문제입니다. 4차 방정식 이러한 식이 있는데 내 근을 a, b, c, d라고 했을 때 각각의 더한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4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있을 때 한 문자 라지 a로 치환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 같은 경우에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5는 0이 될 것이고 인수분해를 5와 3으로 하게 된다면 a-5 곱하기 a-3은 0이 되는데 제가 a에 해당하는 값을 x제곱 마이너스 3x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값은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은 0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내 근을 a, b, c, d라고 했는데 각각을 구하지 말고 두 근의 합의 공식을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쪽 앞에서 두 근을 알파 그리고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값은 x제곱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x의 개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을 해서 3이라고 해주면 되고 이 뒤쪽에 두 근의 합은 마찬가지로 감마랑 델타라고 표현을 했을 때 x제곱의 개수 그리고 x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3이 됩니다. 그래서 a, b의 값을 더했을 때 3이고 그리고 c, d의 값을 더했을 때 3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36번 문제입니다. 4차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곱하기 알파바 더하기 베타 곱하기 베타바의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치환을 해줍니다. 제가 그러면 이 밑줄 친 부분을 라지 a라고 치환하게 된다면 a-1 곱하기 a 플러스 3 마이너스 5는 0이 될 것이고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8은 0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을 다시 적어주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두 허근의 부분은 이쪽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을 인수분해를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보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에서 4ac 16을 빼니까 마이너스 15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의 값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데 알파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5라고 놓고 베타에 해당하는 값을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5라고 놓고 알파 바에 해당하는 값은 이쪽에 i가 빠졌습니다. 알파 바에 해당하는 값은 켤레 복소수이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5i가 되고 베타 바라고 하는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5i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알파 곱하기 알파 바 그리고 베타 곱하기 베타 바의 값을 구해보자면 이 값과 이 값의 곱을 구해보면 4분의 플러스 1 더하기 15가 되기 때문에 16이 되어서 4가 되고, 그리고 베타 곱하기 베타 바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4분의 1 플러스 15가 되기 때문에 16이 되어서 4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합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41번 문제입니다. 4차 방정식 이러한 식의 가장 큰 근을 알파라고 하고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식을 자세히 보았을 때 이 4차식이 x제곱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x제곱으로 양변을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으로 묶게 된다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끝에 있는 것끼리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끼리 묶어주게 되면 패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적어보자면 x제곱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묶어주고 2로 묶게 된다면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6에 해당하는 값이 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다른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 값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2를 뺀 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6에 해당하는 값이 0이 되게 될 것이고, 이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가 a라고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x제곱 곱하기 a제곱 플러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을 더한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제곱 a 플러스 4 그리고 a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제가 a를 이렇게 x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x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각각의 변에 x를 한 개씩 나눠서 한 개씩만 더 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완성된 식이 x제곱 플러스 4를 먼저 적어주면 4x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중근을 갖기 때문에 x는 1이라는 한 개의 근을 갖게 되고, 이 앞쪽에 있는 근은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보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4에서 1을 뺀 값 3이 됩니다. 그러면
근이 3개가 나오게 되는데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마인 1 또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3개의 근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큰 근에서 가장 작은 근을 빼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근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1이 되고 가장 작은 근 같은 경우에는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순서대로 대입을 해보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로 다 바뀌게 된다면 결국에 3 플러스 루트 3이 답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45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 x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은 0에 한 근이 마이너스 2일 때 네 실근 중 가장 큰 것을 b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 근이 마이너스 2라는 말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했을 때 0이 된다는 값이기 때문에 이곳에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6 플러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 플러스 6은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다 정리를 했을 때 24에서 4를 더한 값 그러면 28 플러스 4a가 0이 돼야 되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은 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인수분해를 해보자면 x가 일단은 한 근이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2를 일단 인수로 가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립제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1 플러스 6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x의 개수가 한 근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6은 0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이 1을 집어넣었을 때 또 인수분해가 되니까 1을 대입을 해보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돼서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또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은 0 이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값을 다르게 표현을 했을 때 x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3입니다. x 마이너스 3 그리고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네 실근 중에 가장 큰 값은 3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b의 값이 3이 되니까 a의 값은 아까 구했던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 3을 더해주게 되면 답은 4번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47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합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값을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3차식은 x-1을 반드시 인수로 갖습니다. 그러면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k가 되고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플러스 x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이쪽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파란색 밑줄 친 부분이 중근을 갖는 경우입니다. 파란색 부분이 중근을 갖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서 이쪽 부분이 x가 1을 인수로 갖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오른쪽 부분의 식에서 x의 값이 1이 가능하다면 두 개가 근이 동일한 게 겹치기 때문에 중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두 가지 조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른쪽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니까 1 마이너스 4 곱하기 AC 1 곱하기 마이너스 3K가 0이 돼야 되니까 1 플러스 12K가 0이 돼야 되므로 K의 값은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왼쪽에 있는 x는 1에 해당하는 근이 오른쪽에도 x가 1일 때 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쪽 부분만 보면 됩니다. 그럼 이쪽 부분에서 x 대신에 1을 대입을 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3k가 0이 돼야 되면 3k가 2가 돼야 되니까 k는 3분의 2 또는 12분의 8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합은 12분의 7이 되므로 답은 3번이 됩니다. 5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x에 대한 3차 방정식 이러한 식이 있는데 이러한 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이런 문제는 글을 천천히 꼼꼼하게 읽고 있는 그대로 빈칸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한번 키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x 자리에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1을 인수로 갖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에는 2차 식이 나오게 될 텐데 이를 구해보자면 x-1 곱하기 최고차항이 2x의 세제곱이 되려면 2x의 제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k가 되려면 플러스 k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5x의 제곱이 되려면 이 값의 곱과 이 값의 곱을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가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완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3x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힘으로 3차 방정식 이것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은 1과 2차 방정식 위에서 구한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의 두 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 가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되었었고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았을 때 1과 알파와 베타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빗변의 길이가 1인 경우인데 이 상황을 대략적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직각이 되고 빗변의 길이가 1이고 한 변이 알파 다른 한 변이 베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의 제곱이 됩니다. 이 말뜻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러한 식이 성립을 하게 되니까 이제 k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위로 올라가서 알파하고 베타
이 식에서 알파고 베타의 값은 명확하게는 구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하는 값은 x제곱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x의 개수이기 때문에 2분의 3이 될 것이고, 두근의 곱은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이기 때문에 2분의 k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의 각각을 대입을 해보면 2분의 3의 제곱이기 때문에 4분의 9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k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조금 공간이 협소하니까 오른쪽에 적어보자면 1을 반대로 넘겼을 때 4분의 5에 해당하는 값은 약분을 해서 반대로 넘기면 k가 되기 때문에 k의 값은 우리가 명확하게 4분의 5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 2x의 제곱 마이너스 3x에 해당하는 값에서 4분의 5를 더하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되어서 알파 베타는 실수가 아니게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자면 k 대신에 4분의 5를 대입을 하자면 이 식의 판별식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3의 제곱 즉 9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5가 되게 되는데, 이 값이 약분을 하게 되면 0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두 개가 허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1과 알파 베타는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1이 빗변일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빗변의 길이가 알파인 경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빗변의 길이를 알파로 놓고 베타 1이라고 놓게 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이 되고, 이를 베타 제곱을 반대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k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약간 복잡한 과정을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먼저 구해보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서 구한 이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면 x제곱분의 마이너스 x 개수기 때문에 2분의 3이 될 것이고, 그리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값은 2분의 k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이 2분의 3이라면 곱해서 역수가 되는 값은 3분의 2밖에 없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3분의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하게 된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이 세 개의 식을 대입을 해보면 2분의 3의 제곱인 4분의 9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k에 해당하는 값은 3분의 2의 제곱이기 때문에 9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9분의 4를 이쪽으로 넘기고 k에 해당하는 값을 이쪽으로 넘기게 된다면 4분의 9 마이너스 9분의 4는 약분을 해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2k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36으로 통분을 하게 된다면 36분의 81에서 16을 빼는 거니까 65가 되게 되고 이 값이 2k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k의 값은 72분의 6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의 값은 우리가 72분의 65라고 쓸 수가 있고 72분의 65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문제를 읽어보게 된다면 위에 가에 알맞은 식을 fx라고 했는데 가에 해당하는 식은 우리가 이곳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에 알맞은 수, 나에 알맞은 수는 찾아보자면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 알맞은 수는 4분의 5입니다. 그리고 다에 알맞은 수는 마지막에 구한 수니까 72분의 65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을 대입을 해보자면 F3은 가에 x 값을 x 대신에 3을 대입을 한 값이니까 F3에 해당하는 값은 이곳에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18에서 9를 빼니까 9가 되고 P에 해당하는 값은 나의 값이기 때문에 4분의 5가 되게 되고 Q에 해당하는 값은 72분의 65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약분을 해주자면 이렇게 약분이 되면 13하고 1이 되고 또 이렇게 약분을 해주게 되면 18하고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값은 9 곱하기 18분의 13이 되니까 약분을 하게 되면 1하고 2가 되게 되어서 답은 2분의 13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